네, 자 향후 성장 속에 기대되는 이 시각 유망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전에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리뷰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최근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워낙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대차부터 또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목이 네. 많다 보니까 그냥 크게 섹터별로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지금 본업의 성장성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 부분에 어떤 프리미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본업을 본다고 하면은 성장이 참 이렇게 답답한 그런 구간이지만 어떤 친환경 부분에 시장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싼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지금 이 시장에 대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들이 이 30조 이상이 되는 이 종목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이 시장의 지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친환경 부분이 부각된다고 하면 좀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꾸준히 추세를 잡아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과 이제 5G 쪽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비메모리 쪽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죠. 네. 3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물론 삼성향 관련된 비메모리 종목도 상당히 많긴 한데 아무래도 삼성과 연루되어 있는 종목들, 예전에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코아시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에 본격적인 투자가 나온다고 하면 삼성이랑 관련된 비메모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냥 그 비메모리 자체 그냥 개별적으로 비메모리를 생산해내는 DB하이텍이 여전히 좋은 추세로 가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쇼티지고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증설된다고 하면은 좀 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볼 것 같고요.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도 좀 사상 최대 매출 계속 지금 올해 보면 1, 2, 3분기 그냥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 역시도 뭐 조정 구간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5G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대부분 실적이 나왔죠. 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5G 종목이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이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에 열리는 어떤 5G 시장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특히 이제 화웨이 관련돼서 화웨이 제재에 따른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수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뭐 솔리드라든지 뭐 에스테크라든지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지금 조정 시에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한 반사의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솔리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시네요.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 주신 종목들 리뷰 한번 해봤는데 소개해 주신 이후에 모두 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현대차, DB하이텍 그리고 솔리드 모두 다 수익률이 좋고요.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신규로 소개해 주실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앞서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이미 현대차가 그 친환경 부분의 프리미엄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전기차 쪽에 핵심적인 부품을 양산해내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그런 프리미엄 부과가 마땅하다,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올해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 근 한 3, 4년 내에서 아마 가장 안 좋은 실적 나올 것 같고, 근데 올해를 바닥으로 내년부터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쪽에 친환경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모비스의 어떤 뉴스플로우 보면은 테슬라에서 같이 일정 부품에 대해서 공급하겠다는 어떤 이런 뭐 협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럼 전기차 쪽도 그렇고, 특히 수소차 쪽에서는 그 수소 전지 시스템이라든지 전장 장치 관련돼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핵심적인 부품을 지금 조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본업 대비했을 때 수소차, 전기차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미비한 상태지만 어떤 이런 성장성을 준다고 했을 때 기존에 또 이것도 이 현대모비스도 기존의 본업을 보면은 과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곤 하겠지만 친환경 부분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또 본업 실적 대비했을 때는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구간대이기도 하고,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전혀 오르지 못한 상태거든요. 어떤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전혀 뭐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지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는 뭐 현대차가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뭐 살려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라든지 최근에 보면 좀 눈여겨볼 부분이 현대위아라든지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친환경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한원시스템 조정받고 많이 있거든요. 올랐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어떤 친환경 부분에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은 또 현대모비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받고 또 오르다가 조정받고 이런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좀 조정받을 시에 더욱더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담아갈 만하다 하셨고요.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랜만에 이제 네. 스몰캡 종목 한 종목 들고 왔는데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네, 노바텍은 이제 차폐 자석,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영구 자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자석을 주로 이제 그 생산해내는 업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자석 자체가 차폐 자석 자체가 기존에 스마트폰 액세서리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커버에 네. 자석을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기능.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내재화되면서 스마트폰 내로 들어가고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은 재택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지 또 원격 진료 그리고 또 그 교육도 지금 온라인 네, 교육이 온라인 진행되면서 교육. 태블릿 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이제 이 가상이 부분에 이제 네. 약간 붙일 수 있게 가장자리에. 가장자리 네. 들어갈 수 있게 액세서리가 부착될 수 있게 들어가는 네. 것이고 기존에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들어갔던 것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급증했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이유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 기준이 아마 한 180억에 영업이익이 한 55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분기에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7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분기, 한 분기에 작년 실적을 그냥 다 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기조가 지금 3분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가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에다가 또 다시 코로나가 또 퍼지는 국면에 다시 또 어떤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태블릿 PC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도 지금 2분기보다도 더 좋아지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MPS, 그러니까 차세대 조향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네. 만두에서 이미 이게 개발이 다 끝나서 내년도에 양산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핸들에 이제 조향 장치가 유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 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압식으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인데 향후에는 이것이 차량이 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차량에서 이 조향 장치를 제동하기 때문에 굳이 유압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는 그 유압 대신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자석이 들어가는 것인데 네. 내년부터 아마 이제 양산체가 다 갖춰진 상태로 내년부터 만두를 통해서 현대차로 이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뭐 물론 이제 이 자율주행은 더 먼 훗 얘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성장성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지금 올해 실적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0억 이상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1,100억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어떤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는 종목이지만 내년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런 조향 장치, 자동화 이런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자석이 많이 쓰이고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동사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고 특히 영업이익은 아마 한 20%에서 30% 이상이 나오는 그런 그 산업인데 점점 이게 매출 단위가 커지면 영업이익의 어떤 그로스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뭐 30%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들은 증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미 베트남 공장에 한국 공장 대비했을 때 4배 이상의 증설이 이미 끝난 그렇군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네. 제조업종에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설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그만큼 향후 시장에 대한 어떤 큰 기대치를 먼저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2분기 실적 때문에 뭐 약간 이게 소외받은 종목이긴 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조정 구간에서는 꼭 모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성장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외받았던 종목이라고 하셨지만 또 코로나19로 급락을 한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네요. 노바텍 응용자석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종목인데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노바텍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규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신영모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